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음 주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측이 맞서고 있는데 이번 주말 강원도 곳곳에서 관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거두 사거리, 인도 한쪽에 천막과 텐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천막 안에서 대한성공의 춘천 나눔의 집 지성희 신부가 사흘째 침묵 단식 중입니다. 지 신부는 내란 숙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자기가 이 집권을 마음대로 통치를 하겠다라는 게 어느 세상에서 이게 통용이 되는 건지. 지 신부 옆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춘천시의원들도 이틀째 천막 농성 중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겁니다. 윤석열의 그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이 얼마나 지금 중대한 사안이고 파면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시민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시민들은 음료수와 빵을 건네며 거리로 나온 이들을 응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모든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비리, 김건희 비리, 윤석열 비리. 무조건 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내일도 춘천 낙원동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운동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이번 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미뤄지자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들이 빠른 편안한 삶을 안유할 수 있도록 헌재에서도 빠른 선택을 해주시길. 탄핵 심판이 늦어질수록 탄핵 찬성과 반대 측의 대립과 갈등이 가열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전국의 경찰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가포 비상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릉시가 현재 청사가 넓고 비좁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규모를 줄이라는 지적을 받아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축소될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추후에 기능 보강이 필요할 경우 확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는 지난 2018년부터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청사 공간이 넓고 공간이 부족해 관련 부서가 분산 배치되면서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업무 효율성 저하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산하엔 4개 과가 있는데 유통지원과와 기술보급과만 센터에 들어가 있고 농정과와 축산과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 강릉시청 본청에 나뉘어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20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천면 사천진리에 150필지 약 20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사들여 센터를 신축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효율성 지표인 BC가 0.29로 현저히 낮게 나타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지 규모와 예산을 30%가량 축소해 현재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다시 받고 있는데 결과는 4월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신축 계획이 전면 수정되면서 최근 강릉시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게 됐는데 기술센터가 해야 할 역할에 비해 정부가 지나치게 사업 규모를 줄였다며 의회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작물들을 농가에 더 보급을 하려면 기술센터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연구와 그 실험과 결과치를 가지고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야지만은 보급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양한 농업 실증 시험 공간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강릉시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필지를 스마트팜 형태로 해서 다시 추가 계획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원도가 강릉과 평창, 춘천에서 농업과 과학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을 추진하는 만큼 강릉시는 행안부 승인이 나오면 센터 이전 계획과 시험 재배 공간 추가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해 주민 설명회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타당성에서 검토한 면적을 한 30% 감소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4월 달에 완료가 되면은 5월부터 주민 설명회 등 행정 절차를 곧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이 어떤 규모와 방식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민선 8기 원주시정이 MBC와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만 4천만 원 넘는 세금이 쓰였는데 원주시의회가 소송이 아닌 소통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따끔히 질책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원주시정 보훈인사 무한 반복, 시장에 승진시키고 싶은 사람 승진 발언 파장, 원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인선 개입했나, 시장 비서실 도지사급 추가 확대하나, 시장 광폭행보, 경찰은 업추비 수사, 원주시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원주 MBC 기사 5건입니다. 악의적 허위 보도를 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 소송에 2,600만 원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이 소송들이 원주시의 명예가 아닌 원강수 시장의 개인적 명예를 지키려 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원주시는 패소 비용을 포함해 총 3천만 원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를 허비해야 했습니다. 원주시정의 행위는 사실상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며 원주 시민의 세금이 개인의 명예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 원주시 내부에서도 한다면 시장이 개인 자격으로 했을 소송인데 배임 소지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원주시청이 왜 손배소의 원고가 될 수 있냐. 담당자가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모르고 넘어갔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시민에 대한 배임 행위가 아닐까. 원주시 시설관리공단도 환경미화원을 부당 해고했다가 민사와 행정소송에서 모두 졌습니다. 지금까지 1,900만 원을 소송 비용으로 사용했는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까지 하면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감사와 고발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던 창의 문화도시 지원센터와 야구협회 수사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원주시가 무리하게 수사나 감사를 앞세워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막 해가면서 자긍심으로 열심히 해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넘어서서 명예훼손감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이게 회복할 수 없거든요. 한쪽에서는 개인적 감정에 매몰된 싸움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쓰고 한쪽에서는 원주 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말입니까? 원주시는 절차에 따른 적법한 행정행위를 두고 시장의 명예를 위해 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고 지나친 행정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이달 초 폭설이 내린 강원 산간 지역의 피해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산간 지역에는 또 눈 예보가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길이 50m의 채소류 재배 비닐하우스가 눈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찌그러진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민 부부가 철거 작업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수백만 원의 철거 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겁니다. 이 농가에서만 비닐하우스 4동이 이달 초 폭설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봄에 나가는 건 어렵죠. 이제 이거 하우스 다시 그거 하고 난 뒤에 뭐 어떻게 하면 이건 가을에는 망가지잖아요. 봄에 나가는 다 그거니까 야채니까. 튼튼해 보이는 육상 경기장 보조 트랙 지붕도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남아있는 보조 트랙도 붕괴를 우려해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눈이 내린 지 열흘가량 지나고 기온도 올랐지만 이렇게 도심 곳곳엔 얼어붙은 눈들이 많습니다. 도로는 평소처럼 모두 소통되고 있지만 도로변과 인도에 쌓인 눈은 빨리 녹기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폭설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은 얼마 되지 않아 빨리 복구될 것으로 보이지만 농업시설 피해가 예상보다 커 걱정입니다.
태백에서만 비닐하우스가 70동 넘게 폭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대부분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농가분들이 피해 하우스를 이제 철거를 하고 복구를 통해서 그 농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어제까지 강원도에 접수된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 피해는 159동인데 최종 집계가 끝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어려운 살림에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피해 복구를 도와야 할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휴일인 16일부터 17일까지 많은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모레 16일 새벽부터 다음 날인 17일 오전 사이 산지에 10에서 20cm, 많은 곳은 30cm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북부 동해안도 3에서 8cm, 남부 동해안은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됐고 강수량도 동해안과 산지에 10에서 40mm가량 예보됐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아들 부부가 마약류 구매 혐의로 입건된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철규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 팬들의 악질적인 행동으로 사안이 커졌다거나 경찰 수사는 망신주기라며 발언한 것에 대해 황당한 음모론으로 사퇴를 호도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 아들의 마약 구매 시도가 36세의 호기심 때문에 한 일이라는 의원의 발언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의 이중적이고 허울뿐인 모습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 고성 양양지역위원회가 양양 낙산도립공원 도로변에 내건 현수막에 지난 12일 윤석열이란 이름을 오려내고 그 위에 이재명을 적은 사안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